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격증을 왜 따야 되는지라는 기준과 그리고 농업 자격증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학생들이 선생님, 농업 자격증 왜 따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전혀 관계 없으신 분들도 그 자격증 뭐하러 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조차도, 농업 자격증 땄더니 쓸모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격증이 사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갑자기 뚝딱하고 자격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업 자격증을 공부하신다면 그 분야의 공부의 기준을 먼저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초를 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격증에 관련돼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나는 그 분야의 기초를 세우고 그거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야를 스스로도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자격증은 기초를 세우는 중심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분별한 민간 자격증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민간 자격증은 돈벌이에 이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꼭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을 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가 공인 라이센스, 국가 공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업 관련된 국가 공인 라이센스를 한번 취득하시면 평생 남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실 거예요. 복잡한 세상이에요. 점점 세상이 빨리빨리 변화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자격증 취득한 게 추후에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농업 생태계에 오셨으면 농업에 관련된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취득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농업을 빡공 하시길 바라며 농업 자격증 종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농기계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보통 농기계 자격증에 관련해서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은 지게차 굴삭기를 먼저 따세요. 지게차나 굴삭기나 문제가 똑같아요. 필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필기 문제 먼저 공부하시고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지게차 굴삭기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는데 과거에는 지게차랑 굴삭기랑 필기를 한 번만 보면 실기를 두 개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게차 필기 따로 굴삭기 필기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농기계 운전. 그래서 이 운전도 필기를 보게 되는데 실기는 뭐가 있냐면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그 다음에 경운기 요 네 개 정도 농기계 운전만 하는 실기를 보거든요. 그리고 정비가 조금 필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이 충분히 취득하고 난 다음에 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멀티콥터 이 자격증은 드론 자격증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는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필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정비보다는 쉬워요. 네, 그리고 건설기계 정비 기능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 분야는 제가 쉬운 것부터 조금 어려운 것까지 차례차례 놨습니다. 유기농업 기능사가 굉장히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종자, 그 다음에 원예, 도시농업 이렇게 있는데 사실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필기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권지를 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농업관리사는 80시간 이상의 그 수료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이나 종자나 원예나 이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도시농업관리사를 추가적으로 따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도 있는데 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원예기능사랑 약간 더 비슷해요.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 도전하시기 전에 원예기능사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농작물 손해평가사도 있는데 이것도 이 앞에 단계의 그런 자격증보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유기농업기능사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과는 조금 비슷하지만 이렇게 화훼 장식이나 조경, 산림 쪽에 있어요. 화훼 장식, 버섯 종균, 산림, 조경, 임업 종묘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관련된 그런 필기 실기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축산도 인공수정사부터 식육 처리까지 있습니다. 식육 처리 기능사가 실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그 관련된 기관에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품이나 이제 취업 역량을 강화하거나 컴퓨터, 어학에 관련된 건데요.
농업과 관계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6차 산업에 따라서 가공에 관련된 걸 조금 풍부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품 가공용 자격증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물류, 최근에는 이제 전기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 이런 FAT E급 요 정도가 저희 농업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득하는 그런 역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컴퓨터도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 쉬운 ITQ부터 엑셀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인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기 위해서 토익 같은 것도 이제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격증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해볼까? 할까? 라는 걱정들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격증은 이렇게 큐넷, 그 다음에 대한항공회의소,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는 이런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큐넷 사이트죠.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주최를 하는데 그의 접수 사이트가 큐넷입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터, 그 다음에 유통관리사 이런 쪽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하고요. ITQ는 ITQ 정보기술 자격, 드론 자격증, 요 자격증만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는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업 관련 라이센스 자격증은 큐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추후에 또 자격증 하나하나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농업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업 자격증을 꼼꼼히 보시고 시작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